중세시대 하면 암흑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그 시대가 사실은 현대 학문의 씨앗을 틔운 아주 놀라운 지적 엔진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과학도 학문도 그냥 딱 멈춰버린 시대.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렇게 지식을 위해 세워진 기관들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수도원입니다. 이야기는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성 베네딕토 같은 분들이 교회가 부패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진짜 신앙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수도원들이 혼란스러웠던 유럽에서 지식을 지켜내는 유일한 보루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이 필경사들, 글을 베껴 쓰는 수도사들의 엄청난 노력 덕분이었죠. 이분들한테 글을 베껴 쓰는 건요.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예배와도 같은 행위였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지혜를 꼭 남겨줘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성경만 베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과학책, 로마의 백과사전,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과학적, 철학적 유산 전체를 구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다고 수도원 생활이 매일 기도하고 명상만 하는 조용한 삶이었을까요? 전혀요. 사실 수도원은요, 당시 최첨단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합리적인 농업 기술, 여러 수공업 기술, 심지어는 맥주 만드는 기술까지도 여기서 발전했어요. 자, 이렇게 지식을 열심히 보존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지식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각의 틀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때 스콜라 철학이라는 아주 새로운 지적 흐름이 나타납니다. 목표가 뭐였냐면요. 정말 대담했어요.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성과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였거든요.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같은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과 신앙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게 우리가 믿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자,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그런 추상적인 논쟁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새로운 생각의 틀은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냈고 이 교육을 담을 새로운 그릇, 새로운 기관이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 사회도 변하고 있었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커지면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진 거죠. 이제 교육은 더 이상 수도원 담장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역사학자 찰스 해스킨스의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대학은 대성당이나 의회처럼 중세의 산물이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또 알고 있는 그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현대에 와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이 중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원래 대학을 뜻하는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원래 조합이나 길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대학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학자 조합 또는 학생 연합이었던 셈이죠. 서로 배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로마법이나 의학, 철학 같은 전문 분야를 공부하려고요. 자, 그럼 이 대학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7개의 자유학계라는 커리큘럼이었는데요. 보시면 문법, 수사학, 논리학 같은 언어 기반의 학문이랑 산수, 기하학, 천문학 같은 수학 기반의 학문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게 사실상 오늘날 교양교육의 원조, 그 청사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조용한 수도원 골방에서 시작해서 북적이는 대학 강의실까지 이어진 이 긴 여정,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그 유산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존. 수도원이 아니었다면 고대의 지식은 그냥 사라져버렸을지도 몰라요. 둘째, 추론. 스콜라 철학이 이 지식을 어떻게 분석하고 탐구할지 그 방법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도화. 바로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걸 영구적인 활동으로 만든 겁니다. 이 흐름 정말 대단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중세 수도사들은 양피지와 잉크를 가지고 그 지식들을 1000년 넘게 보존해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도구로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지식을 다음 1000년을 위해 남기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